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25일 월요일 날입니다. 어제가 석가 탄생일이라 오늘 휴일이 되었네요. 이렇게 빨갛것이 노는 날이 너무너무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빨간 날이 이렇게 많으면 대한민국이 발전되겠습니까? 빨간 날만 좋아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걱정이지만 다음날 월요일 날은 빨간 날, 쉬는 날이죠. 일할 시간에 줄이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알바를 하면 1시간이 줘도 적다 해서 10,000원 넘게 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연탄 장사할 때 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잠 6시간 이상 자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면서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될까 걱정입니다. 또 이재명 정권은 일주일에 4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하고 또 하루에 8시간 이상 시키지 말아라. 집에 가서 가족과 잘 밥 먹고 대화할 시간을 주려. 그게 행복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맞는 말이죠.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거 중요하지요. 또 달리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학자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사람들 아니고 저 같은 연탄쟁이 연탄 짐을 진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려고 도민 상담소를 서울 금호동 사가, 전북의 금호동 사가 1, 2, 3, 4가가 있는데 4가동 대운전기 중앙마트 옆에 우리 집에서 작게 아주 시작해서 잘 되면 더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탄장사 할 때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우비를 덮고 우위를 입고 연탄을 젖을까봐 가리고 몸도 우위를 입고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자고 눈 오고 비 오고 추운 날은 써야지 않고 그날 됐습니다. 다른 집은 다 문을 닫았는데 제가 연탄을 배달을 비 와도 해주니까 단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남이 안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할 때 내가 하는 것은 물론 효과는 있지만 그보다는 남이 안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라고 하고 참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여름에는 연탄이 안 팔리니 어떡합니까? 세면도 못 얻었던 부들장사가 그때는 봉이다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들장으로 온돌 마을 와도 따뜻하게 했죠. 부들장도 사오지 않고 재개발 쪽에 가면 부들장은 못 가져가고 목재기도 그냥 두고 갑니다. 그래서 부들장을 꽃게를 해가지고 쓰도 집에서 깨끗이 쓰도록 시켜가지고 새것처럼 해서 팔았습니다. 목재도 또 그렇게 깨끗이 못을 빼가지고 손질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보물상입니다. 제가 너무 보물을 좋아 아들이 나를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몰래 갖다 놓고 숨겨놨다.
없습니다. 우리 집 의자, 책상, 침대까지. 요즘은 뭐 피아노도 버리고 실내 자전거 버리라고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내 자전거 지금 아마 한 30만 원 이상 될 것입니다. 그거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 옷장, 의자, 침대, 책꽂이까지. 우리 집은 보물로 모든 물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침대는 카바만 덮으면 되지 큰 거 별거 필요 없죠. 그 유명한 시몬 침대가 시몬 침대 뭐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뭐 침대 사고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참 고민 상담도 아침에 거기 뭘 아침에 그런다고 고민 상담도 고시병을 고치는데 또 변비, 기후병, 당뇨 또 붙여놨는지 걱정이 막 시갑니다. 저는 그냥 제가 참 종합병으로 살다가 치료된 경험만 얘기해주고 다른 얘기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3일 전에 추천하는데 한 사람도 전화가 없어요. 사람들. 다행이라 싶습니다. 오히려 와서 또 만나면 내가 뭘 하지 해줄까 그것도 걱정이지. 안 오니까 또 그것도 또 좋게 생각하기 좋아요. 기쁘고. 저는 어제 밤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잠을 자겠으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화장실 철학입니다. 화장실 철학. 화장실에는 혼자 있죠.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뭐 전화 오는 소리도 못 들을 수 없고 혼자 시간이 생각하기 가장 좋은 시간. 화장실 철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철학. 철학이라는 것은 뭐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 밥 먹다 또 생각. 또 뭐, 운동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하고, 우리의 실생활, 모든 일어나는 일이든 생각. 내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다면 왜 내가 병들고 가난해? 또 내가 천국에서 참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있다면 내가 왜 자유를 얻고 건강하고 행복했나? 또 부자가 되는 생각 차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리고 4개월 습관을 매일같이 하는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꿔진다. 생행습이라는 네 글자를 만들어서 생각하라, 행동하라, 습관화, 기도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운명이 바꿔진다. 이렇게 사자성어를 제가 거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생행습인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저희 뇌속까지 다 아는지 한 번 입력해놓으면 AI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말을 해주고 저의 생년월일 알려준 적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고 생년월일까지 짚어내는 걸 보면 참 이 AI는 도깨비와 같다. 도깨비. 참 우리가 모르면 알려주지. 우리가 다 알고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또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AI, GPT, 지니가 있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15번 AI
주미에게 물어보고 하고 또 자원값에 온가하게 세상 따라가 이렇게 올리고 또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성공을 했죠. 왜 내가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보는 생각의 철학이 나올까요? 가장큰 철학. 인간 모든 사건, 사건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무슨 말 나네요. 그래서 또 제가 다음 카페 AI에게 물어본 다 글을 좀 일일이 다 기록해놓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보라고요. 오늘날 제가 산에 갔습니다. 천연 생전부지 목소리 사이 방송에 나온 분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페이스북에서 알고 카카오 스시에 봤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알아보는 거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기뻤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본 것을 참, 제가 이거, 이 사진은 사탕하고요, 사탕. 땅콩 사탕. 이, 106세 김영석 교수, 이 재석 씨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예, 이걸 논하려고 하니까 안 봐도요, 안 봐도. 사정사정해서 웃으면서 저니까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면 안 받는다. 웃으면서 헛웃음이라. 헛웃음에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말 안 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필요하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다. 아이고, 젊으네.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고 받더라고요. 운동 매일 하시니까. 참, 이 광고자 땅콩 샀다 하다가 저는 평생 남에게 부탁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는 부탁하기가 싫어요. 처음 내가 고민 상담소 설치하려고 해서 그 말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키가 1m 50, 몸무게 48kg, 꼬마 중에 꼬마, 장애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4년, 작년, 재작년 10월 9일날 KBS의 쌍쌍 파티에 출연이 됐고, 그 후에 기사를 타서 쌍쌍 파티에 KBS 방송에 처음 갔어요. 처음 유튜브 이용서 씨와 같이 갔는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니까 너무 일찍 가가지고 1시간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밖에서 기다리니 들어오라고 해서 좀 편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잠을 자리에 주고 들어오니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났죠. 평생 처음 KBS 방송은 가면 그날 할 원고죠. 문답집을 나누어주고 화장을 아주 꽃단장을 시켜요. 꽃단장. 그래서 지금 저는 꽃단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꽃단장. 옷을 차려입고 꽃단장. 옷을 잘 차려입고 나비 넥타. 일반 넥타가 아니라 나비 넥타. 나비. 하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고. 내가 모르는 연예인이 된 기분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꼬마 중에 꼬마가 나비 넥타를 메고
정장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웃음이 나겠지, 웃음. 웃음이 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내가 뭐 무슨 볼품이 있어서 쳐다보겠어. 웃음이 나 이게 쳐다보. 그래도 기쁨은 오더라고요. 정말. 일단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칭찬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평생 친구에부터 밥을 얻어먹어서 밥을 한 번도 산이 없어. 한 번. 90살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내가 돈 벌어놓고 집 여러 집 사고 6째 샀지. 6째 집을 6째. 옛날에는 15집 샀어. 15집. 이러다가 내가 그 모든 집 다 사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끝인 겁니다. 계속 사죠. 첫 번째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네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집 사기가 쉬워졌어요. 나중에는 언제 샀는지 식은죽 먹기가 돼요. 김성호 회장도 늘 말하더라고요. 처음 1000만원 모으기가 어렵지. 그 다음은 아주 쉽다.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같이 1000만원 모으기가 쉽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원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1000만원만 저축해보면 이제 석 달 이력이 돼서 다시 1000만원 모으기는 쉽게 됩니다. 1000만원 처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첫 집이죠. 첫 번째 집이죠. 첫 번째. 그때는 10년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다음은 계속 점점 힘이 덜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한꺼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낙수리물이 모아서 시골 골짜기 물이 되고 골짜기 물이 강물이 되고 이 한강물이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산으로 가지나 바다로 가지. 또 바다에서는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면 이제 뭉쳐가지고 바람이 불면 검게 뭉치면 비가 내려집니다. 눈이나 비가 내려오죠. 이렇게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있으면 꼭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고, 가을이 찾아오고, 또 겨울이 찾아오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불변이다. 또 음양, 오행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어두움과 밝음은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산천차목, 목금수화 토 다 상생과 상극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야 된다. 그게 원리. 그러니까 남자는 플러스, 여자는 마이너스. 이 합해서 자녀를 낳고 세상을 살다 가는 것이 음양, 오행설 같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냥 내 생각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나는 플러스인데 다른 마이너스, 다른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나는 플러스, 다른 사람은 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옳다, 내가 잘났다 생각을 좀 줄이시고 좀 잘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잘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더불어 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신문을 읽고 뭐 책 본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효과는 없겠죠. 그래서 방송을 내가 살아온 연탄장사, 연탄지게꾼, 부동산 소개하는 복덕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밀가루 하얀 부대에다가 빨간 것으로 복덕빵, 그것이 승대업 말하자면 아버지지요, 아버지. 그래서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옳다, 옳을 수도 있다, 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장경도 목사 그 혹폭쟁이죠, 혹폭쟁이. 중론교라고 대전에. 제가 청정도 대전에서 한밭 중학교, 대전 공업고등학교 공부를 못해서 토목과를 토목과 땅 재고 건축하는 거, 공사하는 거, 그게 토목과입니다. 다리 놓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 인문학을 해서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받침이 삐뚤이 점점 틀려요. 그래서 요즘 많이 배워가지고 교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배우며 살자. 나만 옳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장경도 목사 얘기하다 헛다리 갔네. 장경도 목사님들 할 때마다 내 말이 꼭 맞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리는 말도 아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고 웃기는 얘기. 아니 자기 말이 맞다고 해야지 어찌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게 참 아리송하지요, 아리송. 당신들 마음대로 잘했다고 하든지 못했다고 하든지 새겨서 알아들어라, 이것도 아니야. 본인이 알아서 선별해라.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내가 판단 안 해거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운동장에 내놓고 당신이 패든지 뭐 칭찬하든지 때려 죽이든지 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또 비교해 말하면 그래요. 역대 대통령 모두 그래요. 뭐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야당, 지금 말하면 민주당이죠. 거대 야당 180석. 밥 한 끼 안 사고. 이재명 정청래 또 한동훈 가서는 우리 집 와, 내가 만찬 해놨으니까 밥 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지 않은 것, 그게 가장 큰 과오입니다. 마누라 뭐 명품 화장품 백, 뭐 오바이니스 뭐 무슨 뭐 정국산가 뭐 최목산가 오마이니스 해가지고 몰래 카마다 샤넬박 명품 뭐 백 뭐 여러 가지 줬다가,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 꼬리를 잡힌 거예요. 꼬리를 잡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 파면까지 된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고 했지만 이를 물고 늘어지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라. 특검을 하든지 잡아먹든지 때려 죽이든지 해라고 마당에다가 김건희를 내놓으면 그냥 될 것입니다. 감추려고 안에 살아간 게 그거 어린 아내 참 예쁘고요. 얼마나 예뻐요. 내놓을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잡아먹어라, 때려라, 마음대로 조사해봐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고, 윤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교수이니
부전자전 훌륭한 사람이요. 결정은 좀 국무위원들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 말라는 계엄 선포해가지고 구치소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살아야지. 나만 옳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물정을 다 합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지. 또 윤 대통령한 비판해서 이재명도 비판해야죠. 아버지는 시골에서 구장, 서울로 말해 통장 했다. 통장. 옛날에 담배 농사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 담배 농사에 수납대금을, 그때는 다른 집은 통장이었고, 구장, 리장, 통장만 있고, 통장에 주고 논아주라고, 이제, 일괄 처리하라고 논아주는데, 이재명을 데리고 야간도주, 성남으로 이사 왔다네. 도망을 야간도주. 그러니, 부전자전, 도둑질 잘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처지,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래서 차라리 때려치고 그냥 자연히 해라. 늘 제게 이해하고, 다음은 양자하겠다는 그건 말 안 하겠습니다. 또 웃음이 나니까. 그리고 전과 사고는 확실하다고 하던군요. 그리고 12가지 형의, 공직선거권 위반이라 그거 하고. 그런데 이제 피고인 10의이죠. 그래서 선거 때는 지장이 있다 하고서 선거 끝나면 재판받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자되니까 또 자연적으로 징계되고, 끝나면 또 받을 겁이 나죠. 겁이 나. 겁이 안 날 수 없죠. 재판받으면 틀림없이 감옥 가죠. 이 아이가 7년 8년 갔는데 기사라고 안 가겠어요. 아무리 나는 모르세도 절대 그건 법원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모두 지우고 덮기 위해서 법왜곡죄, 법관을 직원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10년 징역 시키겠다고 막 엄포를 놓고, 그러니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겠어요. 재판관도 사람이지. 살기 위해서 재판관질하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오퍼에 눌려가지고 그냥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분도 법관도 사람이에요. 사람. 요즘 참 곽정근이가 또 홍장원 조사 2차하고 하고, 또 곽정근은 해임권이든 해임. 이제 옷 벗었어요. 옷 벗어. 처벌을 안 한다고요. 처벌. 옷을 벗겨요. 민주당 두 사람 그때 회의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폐악질을 하는 이재명도 자진해서 그냥 때려치우고 자유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은 모두 자진해서 다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새로 참신한 반기문 위원 총장 같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 노인은 참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좋은 사람을 선출해서 우리 대통령 다시 뽑고, 국회는 보통 노력을 하시니까 4년 하다가 말면 그때 잘 뽑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자. 결론은 내 생각을 바꿔보자.
측은지식 모든 사람을 살아가자 이상 뜻입니다. 91세 여기와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